월평빌라 이야기 취미 여가편 첫 번째. 허락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허락 받았어요? 수영 강사가 박옥선 아주머니를 꼭 집어서 물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이 야윈 아주머니가 남달라 보였는지 강사는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주머니 옆에 있던 시설 직원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수영장 다니는데 허락 받아야 하나? 수강료 내고 등록하면 그만이지 싶은데 정말이냐고 물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마땅찮은지 강사가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강사는 할 말이 마땅찮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줄 맞춰 서세요. 생애 첫 수영 강습. 짐작보다 가혹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낯설게도 일반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 강사는 낯설고 당혹스러웠겠죠.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2, 3주는 그냥저냥 다녔습니다. 계속 다녀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얕은 풀장에서 혼자 운동하거나 스파 풀장에서 몸을 푸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고 아주머니는 깊은 물에 익숙지 않았습니다. 강습 중에 자유시간이 있는데 수강생은 자유롭게 수영하고 강사는 쉽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자유시간에 강사가 아주머니에게 나무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난데없긴 마찬가지. 아주머니는 호흡이 안 되니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서 호흡법 연습해요. 긴장하지 말고 허리를 펴요. 복지사 선생님, 강습 후에 아주머니와 풀장에서 연습하세요. 강사가 아주머니에게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자기 쉬는 시간인데 말이죠. 불과 한 달 전 허락받았냐는 기세는 어디 가고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시설 직원이 강사를 따로 만나 사회통합, 지역 주민의 역할을 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살던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약자를 그가 사는 세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마당 제3터. 그 한가운데서 만나면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게 됩니다. 수영 강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며 깊은 곳으로 유도했고 조금씩 물에 익숙해지자 몸을 띄우는 모형을 발에 끼우고 혼자 걷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까무러치게 놀랐지만 강사가 물속에서 엉덩이를 받치며 도왔습니다. 몸놀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첫날의 기억을 잊고 강사 사람 참 좋다, 수영장 가는 게 재밌다 했습니다. 수영장 송년회를 앞두고 강사가 그랬답니다. 송년회에 박옥선 아주머니는 꼭 참석하게 하세요. 허락 받았냐고 묻던 그 사람인가 싶죠? 사람 좋은 강사가 가고 다른 강사가 왔습니다. 그 강사는 어땠을까요? 전임 강사와 회원들에게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강사는 처음부터 전임 강사처럼 가르쳤고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알고 나면, 만나보면 곧 익숙하게 잘 대합니다. 수강생들은 어땠을까요?
짐작이고 조심스럽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집안일 마치고 시간 내서 수영 배울 요량으로 왔겠죠. 그런데 우리 반에 장애인 회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잘 도와야지 하고 선뜻 나서서 환영했을까요? 왜 하필 우리 반이야 다른 반으로 옮길까?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강사가 알아서 하고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는 않았을까요? 중년 여성 3명이 만나면 개를 만든다는 말이 지역에 있습니다. 중년 여성 10명이 일주일에 3번씩 만나니 개모임 조건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맏언니 애숙씨가 개모임을 주선했고 다들 찬성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집이 돌아가며 국수 먹는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건이 안 되면 애숙씨는 식당에서 먹습니다. 애숙씨가 먼저 회원들을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박옥선 아주머니와 시설 직원도 초대받았고요. 물론 아주머니는 개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식당 밑반찬도 많을 텐데 국수 먹자 했는데 땀 흘리며 부침개 굽고 족발에 수육까지 냈습니다. 음식 먹고 이야기 나누며 분위기가 익자 개원들이 아주머니를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나이는요? 월평빌라는 어때요? 물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아주머니는 허리를 더 펴야 할 것 같아요. 수영장 다닐만 하세요? 강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주머니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수영장에서 인사도 겨우 나누던 사람들이 그간 못 나눈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시설 직원이 따로 만나 사회통합, 지역 주민의 역할을 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살던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약자를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마당 제3터 그 한가운데서 대면하면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자연히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약자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어울리고 돕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약자의 세상은 따로 있는 듯 구분합니다. 분리, 격리 일삼은 복지의 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약자가 다닐 만한 수영장, 약자도 다닐 만한 수영장, 약자와 더불어 수영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리고 도울 겁니다. 수영장 다니는 동안 이 집 저 집 다니며 어울렸습니다. 그럴수록 아주머니의 자리가 분명해졌고요. 이쯤 되면 아주머니도 한번 대접해야죠. 월평빌라 203호 아주머니 집에 초대했습니다. 잔치 앞둔 사람처럼 손이 바빴습니다. 장보고 음식 장만해서 손님 맞았습니다. 4명이 왔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아주머니 사는 모습 보고 갔습니다. 당신 집이나 당신 가게 혹은 수영장에서 볼 때와는 다른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그렇죠. 더 이해하고 가깝게 느끼죠. 삶의 일부를 공유한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머니를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월평빌라 203호는 아주머니 집이고 아주머니가 그 집 주인이며
삶의 주인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장보고 음식 장만하고 상 차리고 커피 내고 과일 내며 손님 맞는 주인으로 당신 집 소개하고 당신 모습 그리는 당신 삶의 주인이게 했습니다. 그래야 아주머니의 집, 아주머니의 삶, 아주머니를 인정할 테니까요. 오랜만에 손님 맞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화사했습니다. 생기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전 회원 나들이와 운동회를 앞두고 아주머니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총무가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주머니는 노고단 짧은 산행이 힘겨워 반쯤 오르다 내려왔습니다. 전 회원 체육대회에서 아주머니는 2 종목 출전하고 응원석을 오래 지켰습니다. 수영장 개원들이 아주머니의 이런 형편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수영장 개원끼리 단풍 구경하고 개원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개원 체육대회에서 아주머니는 모든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신발 꺾어 신고 멀리 던지기, 신발 던져 바구니에 담기, 윷놀이, 과자 먹기. 개원들이 아주머니가 할 만한 종목을 고심했기 때문입니다. 약자가 살만한 사회, 약자도 살만한 사회,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월평빌라의 이상입니다. 1년, 5년, 10년, 이래서 다다르고 싶은 곳, 다다를 곳, 그렇게 믿고 일합니다. 아주머니는 수영장에 2년 다녔습니다. 약자가 살만한 세상, 약자도 살만한 세상, 약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박옥선 아주머니를 지원했던 송숙희 선생님의 글과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